복귀한 스티브 잡스가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해고. 맞아. 예. 칼자루를 휘둘렀다고 들었어요. 구조 조정을 한 거예요? 예. 당시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우리 제품 중 30%는 매우 훌륭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외 70%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꽤 괜찮긴 하지만 우리가 굳이 생산할 필요가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당시 애플은 사람들에게 썩은 사과라고 불릴 만큼 품질이 이전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된다. 그렇죠. 잡스가 12년 만에 돌아온 애플에서는 각종 주변기 기기 등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하고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스는 세상을 바꿀 제품을 내놓으려면 하나에 몰입해야 된다. 그래서 불필요한 제품군을 정리하기로 결정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잡스는 제품 라인업을 축소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고 결과로 3,000명 이상이 해고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차 없는 잡스의 행동에 직원들은 그와 함께 마주치기를 좋아했겠어요? 아니면 꺼렸겠어요? 꺼렸겠죠. 꼴도 보기 싫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낼게요. 퀴즈. 애플의 직원들이 잡스와 가장 마주치기를 두려워했던 장소는 어디일까요? 아, 정답. 이거는 너무 뻔한 규현 거 씨. 아니야? 이게 뭐,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체하잖아요. 근데 가서 또 잔소리를 하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식당, 구내 식당, 뭐 식당인 거죠.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태연 씨. 화장실. 오. 저 이제 화장실? 손 씻을 저는 때. 또 이제 남자 화장실에서 난 그래 남자였다면 남자만 힘들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상해. 태연 씨 오답입니다. 정답. 에이, 지원 씨. 이건 노래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아니죠? 지원 씨. 지원 씨 정답입니다. 맞았어요? 엘베야? 근데 너무 숨 막힐 것 같아. 엘리베이터에서 맞아. 엘리베이터. 거기 조용하잖아, 심지어. 자, 직원들이 스티브 잡스를 만나기 싫어한 곳은 엘리베이터였잖아요. 얼마나 숨 막히겠어. 잡스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직원들에게 항상 회사 사는 일 뭐야? 하는 일이 회사에 도움이 돼? 된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지? 아이.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압박 면접이다. 짧은 압박 시간 그때- 동안. 와. 그때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을 하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뭐라고 했을까요? 넌 해고야. 내 해고야. You fire.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진짜 안 마치고 싶겠다, 진짜. 다들 걸어 다녀야죠. 네, 계단 다녀야죠. 계단을 다녀야죠. 게다가 스티브 잡스는 면접장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인재가 아니면 무례하게 구는 걸로도 유명했습니다. 잡스가 면접 보는 상황을 재현한 대화가 있는데 지원 씨와 규현 씨가 읽어줄래요? 제가 잡습니다. 뭘 잡아요? 면접자, 네. 전 잡습니다. 네. 몇 살 때 동정을 잃었나요? 뭐라고요? 수천강인가요? 당황. 마약은 몇 번이나 먹어봤나요? 아니 뭐 그럼 면접 맞아요? 나 이거 일 안 맞는 거 같은데 나랑?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일어서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그런 질문을 해? 무슨 면접 질문이 아닌데? 와. 잡스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친절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매우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벌금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달지 않고 다녔습니다. 이거는 좀. 체리 씨가 또 알고 있는 또 다른 그 일화가 또 있다면서요? 네, 있죠. 많죠. 그리고 잡스는 원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네. 둘 사이에 딸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잡스는 자기 딸 아니라고 모른 척했어요. 근데 딸이 소송을 걸고 자기 친딸이라는 걸 밝혀지고 나서야 네. 그때 이제 양육비를 받게 된 거죠. 엄청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진짜. 스티브 잡스는 비정한 워커홀릭의 면모로 느슨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던 애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애플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혁신을
만들어내기로 하죠. 이때 스티브 잡스가 시도한 첫 번째 혁신은 바로 브랜딩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망가진 이미지를 회복하고 새로운 비전을 세우기 위해 이것을 만들기로 했는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휴대폰인가? 브랜딩을 위해서 하는 일. 슬로건을 만들자. 예, 맞습니다. 잡스는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이런 슬로건을 만들어서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고 사람들은 마지막에 발생하는 간결한 그 한마디 Think Different에 매혹되게 됩니다. 이 광고를 통해 잡스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애플만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주현 씨, 잡스가 저런 슬로건을 만든 이유가 또 있어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잡스가 IBM을 겨냥해서 이런 슬로건을 만든 거다. 왜냐면 그 당시에 IBM의 슬로건이 Think였거든요. 진짜? 애플이 IBM을 꺾고 1위를 탈환하겠다. 이런 의지를 담아서 우리는 Think가 아니라 Think Different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뭔가 잡스의 성격을 봐도 이럴 만한 가능성도 있다. 그럴 사람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회사와 제품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회사를 대표하는 자신의 이미지까지 새롭게 브랜딩했습니다. 잡스는 애플에 복귀하고 1년 후인 1998년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검정 터틀넥, 청바지, 운동화 차림을 고수하게 됩니다. 혜성 씨네요 지금.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나오지? 스티브 잡스가 검정색 터틀넥을 입게 된 계기는 직원들에게 이것을 제안했다가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직원들한테 무엇이 안 했을까? 정답. 제리 씨. 직원들이 반대한 거죠. 그렇죠. 유니폼? 단체복을, 회사복을. 제리 씨.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유니폼을 제안했다고요? 예. 근데 스티브 잡스답지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왜 유니폼 그런 거를? 틀에 박히기 싫다면서. 잡스는 단결을 위해 유니폼을 입기를 바랐지만 직원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잡스답지 않아. 무산됐죠. 그래서 자기가 자신 유니폼을 만든 거예요? 잡스가 너무 아쉬워하니까 친분이 있던 유명 디자이너가 그럼 너만의 유니폼을 만들어줄게 하고 잡스만의 유니폼으로 수백 장 검정 터틀넥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때부터 잡스는 똑같은 옷을 입게 됩니다. Don't bother me, I'm working. Don't bother me, I'm working. Don't bother me, I'm working. 아니 근데 그러면 잡스는 평소 다닐 때도 저렇게 입고 다녔어요? 저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와. 그런데 잡스의 이런 선택은 예상치 못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잡스의 개성이 강조되면서 자신 스스로가 애플의 가장 좋은 광고 모델이 된 거예요. 오, 맞아요. 딱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것 같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애플이 단순하고 합리적인 브랜드라는 것을 CEO의 옷차림에서도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잡스는 애플의 부활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도한 혁신을 밑거름 삼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엄청난 역작을 만들어냈죠. 애플을 창업한 후인 1980년대 초반, 스티브 잡스는 도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놀라운 풍경을 목격하는데 일본인들이 헤드폰과 연결된 휴대용 플레이어를 들고 걸어다니면서 음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일본인들의 일상엔 이미 변화가 시작됐고 이 모습을 지켜본 잡스는 열광을 하게 됩니다. 히피 시절부터 워낙 음악을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수많은 음악을 작은 기기에 담는 상상을 해왔는데 그 상상이 일본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01년 애플에 복귀한 스티브 잡스가 어떤 컴퓨터를 개발했을까
세안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잡스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아이템을 발표합니다. 이 아이템으로 그는 전 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키는데 이때 스티브 잡스가 일으킨 두 번째 혁신은 바로 새로운 음악 시장의 개척입니다. Check it, quick, rewrite it, plug it, play it, burn it, rip it, drag it, drop it, zip and zip it, lock it, fill it, curl it, find it, view it, code it, jump and lock it, surf it, scroll it, pose it, click it, cross it, crack it, switch, update it, name it, read it, tune it, print it, scan it, send it, 아이팟입니다. touch it, bring it, pay it, watch it, 맞네, 아이팟이. format it. 초창기구나. 다들 이게 뭔지 알죠? 예. 디자인이 너무 심플하고 예뻐요. 그렇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고 예뻤습니다. 교수님 사실 당시에 이미 MP3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아이팟이 이렇게 혁신적인 평가를 받은 거죠? 그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이팟이 음악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혁신의 중심엔 아이팟과 함께 선보인 애플의 음악 서비스 스토어인 아이튠즈가 있었죠. 아이튠즈에서는 한 곡에 99센트로 노래를 구입해서 들을 수가 있었죠. 워크맨 시대에는 카세트 테이프나 CD를 구입해야 했고 MP3 시대에는 뭘 구입해야 됐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 복제품, 불법 다운로드가 굉장히 많았죠. 소리바다. 예, 맞습니다. 이 때문에 음악 시장은 늘 비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은 음악 스토어를 통해서 음악을 구입해 소비하는 새로운 온라인 음악 생태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처음 출시된 1세대 아이팟은 얇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탑재해 무려 1000곡의 노래를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스티브 잡스는 아이팟과 아이튠즈를 통해 성공적인 복귀를 알림과 동시에 혁신가로서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애플의 존재 이유를 드러내는 제품이 있다면 바로 아이팟이다. 애플의 놀라운 기술과 전무후무한 사용 편의성, 근사한 디자인이 결합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다. 누군가 애플이 왜 지구상에 존재하는지 궁금해한다면 나는 아이팟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2007년 스티브 잡스는 21세기를 창조한 신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획기적인 아이템을 선보이는데 혹시 다들 뭔지 짐작이 갑니까? 아이폰. 예, 스티브 잡스가 이룬 세 번째 혁신은 바로 세상에 없던 휴대폰의 발명입니다. 저 처음 나온 아이폰을 못 써본 아이들도 있겠죠, 요즘은? 그렇죠. 아이폰이 공개되자 전 세계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지금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전화기라면서 아이폰의 등장에 환호했습니다. 와.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스마트한 기술에 있었는데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디자인입니다. 다들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 휴대폰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나죠? 폴더폰이었죠. 예. 슬라이더 폰. 또 키보드 자판이 있었어요. 이거. 당시만 해도 휴대폰은 숫자와 문자를 누를 수 있는 키보드가 있었잖아요. 화면을 반 정도를 가리고 있었죠. 맞아요. 아이폰은 키보드가 없는 터치 스크린으로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인 거죠. 그리고 배터리를 갈아 끼울 필요가 없는 일체형으로 적용을 합니다. 잡스가 추구했던 얇고 가볍고 심플한 디자인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디자인이 진짜 이뻤어. 아이폰을 파격적인 아이템으로 인식시킨 또 하나의 기술은 다양하고 간편해진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아이폰은 세계인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이제 사람들은 컴퓨터에서 했던 문서 관리나 게임 등을 휴대폰으로 손쉽게 걸어다니면서도 할 수 있게 됐죠. 특히 당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독보적으로 큰 호응을 끌었던 건 소셜미디어, 네. SNS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낼게요.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에 이 기능을 추가해 사람들 간의 소통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는데요. 무엇일까요? 아이폰. 정답! 지원 씨. 맞출 것 같은데. 해봐요. 네. 이거는 뭐 영상통화 아닙니까? 오? 페이스타임. 오, 그렇다. 오, 페이스타임. 지원 씨, 오답입니다. 아, 이 아이폰끼리만 됐었거든. 혜성 씨. 페이스타임 이전에 메시지, 아이메시지 주고받는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공짜잖아요. 일단 혜성 씨 오답. 알 것 같아. 사람들과 더욱 소통. 아이메시지.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정답. 주현 씨? 이모지? 주현 씨 정답입니다. 아, 이모티콘. 맞아, 아이메시지 이렇게 이모지 예. 보내는. 아, 그게 아이폰에서 만든 거예요? 사실 이모지를 처음 개발한 건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뱅크의 창업자 손정희가 일본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문자 메시지에 이모지를 넣으라고 잡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잡스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2008년 아이폰 3G가 출시될 때 이모지 기능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오, 많이 쓰는 거예요, 제가. 저 진짜? 해롱해롱도 많이 쓰고, 눈 입 반짝이는 가리는 거 것도 있어. 많이 쓰고. 저걸 많이 쓴다고? 하이파이브 진짜 많이 쓰잖아요. 맞아, 하이파이. 진짜로? 하이파이브가 어딨어? 여기서 보니까 여성들의 취향과 남성들의 취향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른들이 쓰는 거 아니야? 근데 요즘 이게 발전돼서 요즘에 쓰는 그 이모티콘들이 많이 많아졌죠. 그렇죠. 와, 너무 신기하다. 이후 SNS의 바람을 타고 잡스와 애플의 이모지는 1000마디 말보다 하나의 이미지로 소통하는 유행을 선도하게 됩니다. 아이폰은 독자적인 기술로 스마트 혁명을 일으키며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줬죠. 그게 바로 매니아, 즉 팬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맞아. 오픈런. 와,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저렇잖아요. 전 세계가 근데 이래. 맞아. 전 세계가 이렇다니까. 출시 날이 완전 전날부터 난리죠. 아, 입장한다고 좋아서 하이파이브 해준다 봐. 아이고야. 너무 많다. 아, 진짜 대단하다. 와. 샀다고 신나가지고. 와. 아이폰은 업그레이드 버전이 출시될 때마다 애플 스토어 앞에 엄청난 줄이 이어지고 긴 기다림 끝에 애플 스토어에 입장한 구매자들은 이 영상처럼 아주 행복해합니다. 아이폰의 팬 문화를 보면 세대를 초월하고 무엇보다도 국경과 이념을 초월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진짜 매니아가 많은 것 같아요. 첨단 기계 문명의 시대에 기계와 인간의 감성적 교감이 놀라울 뿐이죠. 스티브 잡스는 이 점에서 인류에게 최고의 유산을 남긴 셈이죠. 우리는 기술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기술의 인문학과 인간성을 결혼시켰다. 기술과 인문학이 만나니 비로소 고객의 심장이 노래하기 시작했다.